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내한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한합니다. 방위비는 아쉽게 타결되었지만 한미 간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른 소식 두 개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광진구에 사는 우리 주민들을 가리켜 조선족이라 칭하고선 지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무엇이 잘못이냐며 항변한 데 이어 과거 무상급식 투표에 대해 여전히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면서 급기야 한 인터뷰에서 부잣집 아이는 자제분, 가난한 집 아이는 아이라고 말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자제인가요? 아이인가요? 친분이 깊지 않아 편하게 대하기 어려울 때 보통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 집 자식을 가리켜 자제분이라고 하죠. 오세훈 후보는 이런 예의 차원이 아닌 부를 기준으로 부잣집은 자제, 가난한 집은 아이로 구분했습니다. 빈부로 나눠 자제와 아이로 나눈 것입니다.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도 굳이 없는 집 아이를 골라내어 있는 집 아이와 구분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너는 얻어먹는 사람이니 고마워하고 편하고 부끄러워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가 전혀 변하지 않은 듯해 씁쓸합니다. 부를 기준으로 계급을 만들려는 저런 사고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며 여린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어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국경을 걸어잠그고 미사일 도발을 안 해버리자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북한 인권을 집중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재라는 걸 해도 해야 하는데 거의 석기시대의 삶을 강요하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면 할수록 부족해지는 가용자원은 특정 권력에 더욱 치우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긴 참 그렇지만 오늘자 미국 CNN 방송 내용을 보면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도나에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난민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 시설에는 구금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 3,700명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어린이들이 며칠 동안 샤워를 하거나 부모와 연락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가족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걱정하고 어떤 아이들은 며칠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운이 좋으면 며칠에 한 번씩 20분씩 밖에 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CNN에 말했는데 불법으로 입국한 중남미 사람을 구금시설에 수용할 때 미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남북을 분단시켜 이산가족을 만든 것처럼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부모도 아이도 모두 공포와 염려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 수용하는 것보다 어른은 어른, 아이는 아이 이렇게 수용하면 미국 정부의 돈이 절약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용된 아이들만 3,700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인권일까요? 북한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내부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그 어떤 나라나 국제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교류를 통해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북한 공산당의 정책을 보며 한국,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그건 아닌데라는 의문이 들고 동요해야 북한 정권도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이 걸어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1월 14일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그것도 오밤중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왔다가 얼어 죽었다고 할 만큼 소환 추위는 가장 매섭습니다. 이 추위에 열병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복장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동복이 아니라 하복을 입고 있습니다. 동복이나 방한복을 입은 북한 군인도 있는데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 듯합니다. 세계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이 추운 겨울에 열병식을 열었는데 그 열병식에 참석하는 병사들 모습은 참혹한 북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볼 수 없는 주민들의 삶은 어느 정도 열악할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쿼드 모임에서 쿼드 모임과 전혀무관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자신도 북한 문제의 당사자라는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중국에 대항하자는 쿼드 모임에서 발의하고 미국이 받아준 것인데 북미 회담에 대한 미일 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아야겠죠. 최근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작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대화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에 대화 제의는 대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트럼프와 달리 베트남 악몽을 떠올리는 북한 입장에서 구체적인 미국의 실천 방안이 없는 제의에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줄 것을 정했거나 핵실험 시설 폭파, 유해 송환, 인질 석방, 미사일 발사 시험대 폭파 등 북한의 선제 조치에 작은 무엇이라도 흔쾌히 화답했다면 트럼프를 도우려고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아마도 유엔과 제 공간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에게는 오바마 시절의 기억이 있고 제네바 협상과 육자회담 실패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만을 위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북미 접촉을 위한 인적 교류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코백스에서 제공되는 백신 물량과 어느 정도의 백신이라도 공급을 받아야 최소한의 접촉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미 협상과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고 싶은 한국도 현재로선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두 장관이 내한해 쿼드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타진할 것이고 응답이 없는 북한과 북미 협상을 위해 적극적인 접촉과 중재를 부탁할 것입니다. 북한을 설득하려면 우선 남북한이 교류와 경협에 숨을 쉬도록 미국이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예전 개성공단이 남북 간 고리 역할을 했듯 한국이 북미 간 고리 역할을 하려면 그만한 위치가 되도록 미국이 협조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만나보고 싶어하니 나가봐. 이런 말 정도로는 비웃음만 사게 됩니다. 미국이 전달한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북한이 원한다 하여 미국이 할 일을 한국이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북미, 남북미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에도 종전선언과 전작권에서 미국과 갈등 중입니다. 2명의 미국 장관이 방한할 때 우리 정부는 전작권을 구체적으로 거론할까요? 종전선언 당위성을 다시 역설할까요? 한반도를 분단시킨 잘못을 미국이 생각하고 한반도 갈등이 아닌 평화를 위해 정책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갈등을 각오하더라도 남북 교류에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국이 내디디면 갈등이 있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이룰 수 없게 따라올 것입니다. 신뢰와 평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